자, 원소의 주기적 성질. 제일 처음에 가려막기 효과라는 게 나오는데, 원자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서 얘기를 해보자고. 원자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효과를 내고 있죠. 효과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 원자 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원자 핵이 이 원자과 전자를 끌어당긴다고 쳐봐.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도 밀어내는 힘이 있고 안쪽 주기에서 얘를 밀어내는 반발력이 있겠죠. 그러면 이 끌어당기는 힘을 약하게 만들어주겠죠. 이 효과를 가려막기 효과라 불러줍니다. 가려막기 효과라고 하는 것은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인력, 끌어당기는 힘을 방해하는, 약하게 만드는 현상을 가려막기 효과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유액전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유액전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가려막기 효과까지 모두 다 생각했을 때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예요. 그래서 수소가 1이야. 얘는 가려막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없지. 전자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헬륨은 넣어야 되냐면은 가려막기 효과가 있죠. 같은 주 껍질에서. 그래서 1.7, 2가 아니라 1.7이죠. 그럼 얘는 4.5. 안쪽 주기에서도 맞고 껍질에서도 맞고 같은 껍질에서도 밀어내는 힘이 있겠죠. 그러면은 대답해봐. 가려막기 효과가 두 가지라 그랬잖아. 같은 주기에 있는 친구들이 밀어내는 거. 반발력.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전자를 끌어당길 때 안쪽 껍질이 밀어내는 반발력. 그럼 같은 껍질이 밀어내는 힘과 안쪽 껍질이 밀어내는 힘 중에 전자가 밀어내는 힘 중에 누가 더 크겠어? 아니야. 안쪽 껍질이 더 커. 안쪽 껍질의 전자가 가려막기 효과를 내주는 게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가려막기 효과를 내주는 것보다 더 커요. 그래서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는 안쪽 껍질 거보다는 약해요. 안쪽이 막는 게 더 세다 이 말이에요. 이 유액전하 원자핵이 가려막기 효과를 생각하고 아니 포함할 때 실질적으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보았을 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분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양성자의 개수가 늘어나죠. 플러스가 커지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나만 알지 펩시 콜라에서 보면 가려막기 효과가 원자 번호가 아니 유액전하가 원자 번호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족은 어떨까? 같은 족은 껍질이 커져서 껍질이 점점 많아져서 방해는 하지만 원자 번호가 커지는 게 원체 더 세서 즉 양성자의 개수가 늘어나는 게 원체 더 세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액전하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커집니다. 다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유액전하가 증가한다. 같은 족에서도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액전하가 증가한다. 오케이? 자, 원자 번호와 이온 반지름. 자, 원자 반지름, 원자 번호가 아니고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은 같은 원자들끼리 결합하였을 때 원자 핵 사이 거리의 반틈을 우리가 원자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을 생각해 보면 같은 껍질을 가지고 있을 때 껍질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죠. 양성자의 개수, 원자 번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유액전하가 커지죠. 끌어당기는 힘. 그러니까 크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오케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반지름이 작아진다. 왜? 유액전하가 증가해서 세개 끌어당겨 버리기 때문에 껍질이 작다. 크기가 작다. 같은 족에서는 어떠냐면 같은 족은 원자 번호가 커지게 되면은 반지름이 커져요.
같은 족이면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똑같은 거죠.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근데 껍질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반지름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볼게요. 야, 양이온이 된다라고 하는 건 원자과 전자 한 개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껍질이 어떻게 돼? 늘어나니 줄어드니? 줄어들죠. 그럼 반지름이 줄어들까 늘어날까? 줄어들어요. 그래서 양이온이 되면 원자 반지름보다 무조건 이온 반지름이 작아요. 껍질 수가 줄어드니까. 근데 음이온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전자를 얻지. 그럼 전자를 얻으면 전자들 사이에 밀어내는 힘이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커져요. 그래서 음이온이 되면은 반지름이 커져버립니다. 그럼 잡아봐. 이 산소는 원자 반지름이 이 정도였는데 이온 반지름이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커졌어요. 그럼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음이온이지. 반지름이 이렇게 더 커지면 어떻게 된다? 음이온이다. 그럼 얘는 어때? 전자를 버렸어. 껍질이 줄었으니까 반지름이 줄어들어서 이온 반지름이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하면 이 친구가 금속 원소인지 비금속 원소인지 즉 양이온이 되는 애들인지 음이온이 되는 애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주기성 똑같아요. 똑같아요. 같은 주기에서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작아져요. 원자 핵이 커지면서 끌어당기는 유액 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족은요. 똑같아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집니다. 원자 번호가 커져도 똑같이 한 개의 껍질을 잃는다 그러면 그래도 밑에 있는 애들이 더 원자 번호가 더 큰 애들이 껍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성은 원자 반지름이나 이온 반지름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개수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애들을 등전자 원자, 등전자 이온이라고. 그럼 봐봐. O2-면 전자 2개를 얻어서 전자 8개 있었는데 전자 2개를 얻어서 10개죠. 근데 9 그러니까 플로린 화이온 F-는 전자 1개를 얻었죠. 그럼 원래 9개가 있었는데 1개를 얻었으니까 똑같이 10개죠. 그럼 이거 2개 비교했을 때 누가 양성자의 개수가 더 많아? 9 플로린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끌어당기는 유액 전하가 더 크고 반지름이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해볼게요. 얘들은 원자과 전자가 1개, 2개였었고 1개, 2개를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자가 10개, 10개 이렇게 했겠죠. 똑같이. 1개를 버려서 11개 있었다가 1개 버려서 10개, 12개 있었다가 2개를 버려서 10개죠. 그러니까 어때? 반지름이 줄어들죠. 그럼 잘 보세요. 얘네들 전부 다 전자를 10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양성자의 개수가 많으니까 어때? 끌어당기는 유액 전하가 커져서 반지름이 작아요. 오케이? 얘네들 똑같은 거예요. S2- 전자 2개를 얻어서 18개의 전자 배치, 1개를 얻어서 18개, 1개를 잃어서 18개, 2개를 잃어서 18개의 전자 배치를 가집니다. 똑같은 주기성을 보이지. 어때? 같은 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 같은 전자의 개수를 가지고 있을 때 원자 번호, 즉 양성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지름이 작다. 뭐가 커지기 때문에 유액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유액 전하, 끌어당기는 힘이 영향을 준다. 이게 커지면 반지름이 작아진다. 껍질 개수가 많을수록 반지름은 커지겠죠. 전자 수,
전자수가 많으면 똑같은 조건에서 전자 개수가 늘어나 버리게 되면은 밀어내는 반발력이 커져 버리기 때문에 반지름이 커집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가 뭐냐면 내가 한번 물어보자. 바깥쪽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그 말이 즉슨 전자가 나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흡수해야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에너지를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원자 1몰이 전자 1몰을 떼낼 때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를 얻어서 아예 제일 높은 궤도인 무한대 궤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거야. 그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줍니다. 이온화 에너지. 양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다. 얘는. 전자를 잃을 때 필요한 에너지고 이걸 얻으면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어버립니다. 오케이? 그럼 생각해 봅시다. 같은 주기에서 같은 껍질의 개수를 가지고 있을 때 원자 번호가 커지면 어떻게 돼? 양성제 개수가 늘어나죠. 그러면 끌어당긴 유액 전하가 어떻게 돼? 세지죠. 세지면 전자 떼내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죠. 그래서 이온 에너지가 대체로 증가해요. 볼까?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거 같은 껍질 개수를 가지고 있거든. 근데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 유액 전하 즉 유액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전자 떼낼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해돼? 얘네들도. 근데 같은 족 얘기한 다음에 얘기해 봅시다. 같은 족이면 원자 번호가 커지면 어떻게 돼? 껍질이 늘어나. 야, 껍질이 늘어나면 전자 떼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쉽지. 왜? 껍질이 늘어나 버리면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그러면 원자 핵이 전자를 끌어당기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힘이 약하니까 쉽게 조금만 에너지를 줘도 떼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리튬이랑 나트륨이랑 비교해 보면 껍질 개수가 적은 리튬이 리튬이 나트륨보다 큰 이온화 에너지를 조금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원자 번호가 같은 주기에서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되면은 살짝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에너지가 점점 줄어듭니다. 원자 번호가 같은 쪽에서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근데 다 그렇나? 아니에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언제 예외냐면 이거 외워놓으세요. 2족에서 13족으로 넘어갈 때, 즉 베릴륨에서 붕소로 넘어갈 때 어때?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게 아니라 외려 줄어들어 버리죠. 그 다음에 15족에서 16족으로 넘어갈 때 줄어들어 버리죠. 얘도 똑같아. 2족에서 13족, 15족에서 16족이. 이온화 에너지가 역행하는 구간이 생긴다고. 그지? 이게 왜 그럴까? 이온화 에너지가 쭉 증가해야 되는데 원자 번호가 커져서. 근데 예외가 생겨. 왜 예외가 생기는 것이냐? 자, 2족에서 13족으로 넘어갈 때는 1S에 2개, 2S에 2개 세운 다음에 2P에 한 개를 채워요.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이거 떼기가 쉬운 거야. 이거 떼는 것보다. 에너지가 높은 2p 오비탈에 전자가 있는 13족 원소가 에너지가 낮은 2s 오비탈에 있는 2족 원소보다 전자를 더 떼내기가 쉽다. 이 봐봐. 얘가 원자 번호가 4번이에요. 얘 5번이거든. 양성자의 개수가 한 개가 더 많죠. 그럼 유액 전하가 커져서 이온화 에너지가 커져야 되는 건데 전자 배치상 전자가 너무 애매하게 배치되어서
이거 떼내기가 훨씬 더 쉽다 이 말이에요. 즉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이 말이에요.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말이 쉽게 전자를 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15족에서 16족으로 넘어갈 때도 똑같아요. 애매하죠. 홀전자 배치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는데 얘 혼자 애매하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 떼내기가 쉬운 거예요. 16족 원소의 EP 오비탈에 쌍을 이루는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쌍을 이루고 있는 이 두 친구의 반발력 때문에 15족의 질소보다 전자를 떼내기가 더 쉽다고. 오케이? 자, 잘 기억해요. 이 모양을. 이 모양을 잘 기억해요. ES 채우고 EP 애매하게 올라가면 떼내기 쉬워지고 홀전자 배치 잘했는데 여기서 애매하게 한 개만 이렇게 갖추고 있으면 떼내기 쉬워져. 이 두 모양을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왜 기억해 놓으라고 얘기를 하냐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순차 이온화 에너지. 순서대로 떼는 거야. 첫 번째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 두 번째 전자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 세 번째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 근데 우리가 방금 받는 이온화 에너지는 첫 번째 전자 떼낼 때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 그럼 두 번째 전자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의 역행하는 구간은 또 달라져요. 앞으로 좀 밀려요. 아까 1족에서는 1 이온화 에너지 첫 번째 전자 떼낼 때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는 2족에서 13족으로 넘어갈 때 15족에서 16족으로 넘어갈 때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역행이죠. 그지? 올라가다가 이렇게 역행해 버리죠. 이렇게. 이 역행하는 구간이 2족에서 13족, 15족에서 16족인데 이건 1 이온화 에너지일 때. 그럼 2 이온화 에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2 이온화 에너지면 13족에서 14족, 16족에서 17족으로 밀려버린다. 이게 왜 그러냐? 자, 1S, 2S, EP 이렇게 있어요. 산소가 있었는데 원자번호 8번이에요. 그러면 총 8개를 가지고 있거든. 그럼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에 한 개 더 그려야 되겠죠. 근데 전자를 한 개 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3개 이렇게 배치가 되죠. 이해돼요? 근데 플로린 입장에서 한번 가볼게. 플로린 입장에서 어떻게 됐냐면 1S, 2S, EP 전자 한 개 떼냈어. 그러면 얘 원래 9개 있어야 되거든. 한,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 있어야 돼. 한 개 떼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배치된 상태에서 이렇게 있겠죠. 이 전자 배치 누구였어요? 아까 얘들의 전자 배치죠. 이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 한 칸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역행하는 구간을 어떻게 해야 돼? 2족에서 13족, 15족에서 16족 하던 게 13족에서 14족, 16족에서 17족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이해돼? 2 이온화 에너지를 3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14에서 15, 17에서 18로 넘어가 버려. 이해됐나요?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한 개 한 개 뗄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저기 원자과 전자가 한 개야. 그럼 이거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야. 보다 그 다음 거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근데 안쪽 거고 전자를 떼야 되겠지. 그 다음 전자는. 얘 떼내면. 어? 아, 여기 두 개네. 다시. 얘 떼내면 그 다음에 얘 떼내야 되지. 1번 떼냈고 그 다음에 2번 떼냈어. 한 개 한 개씩 떼냈어. 그러니까 738. 그 다음 거 떼낼 때 어떻게 돼? 그 전자들 사이에 밀어내면 반발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원자력이 더 세게 끌어당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 거 떼낼 때 그거보다 더 큰 에너지를 줘야 돼.
근데 이거 다음 거 떼내면 어떻게 해야 돼? 안쪽 거 떼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원자에게 끌어당기는 유액자가 어마어마하게 더 크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보다는 말도 안 되게 에너지가 더 커져요. 봐봐. 크게봤자 얘는 한 2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는 거의 한 4, 5배 커져버리죠. 그래서 갑자기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한다 하면 그만큼의 전자의 개수가 있었는데 원자의 전자의 개수가 얘 봐봐. 하나 갑자기 한 10배 가까이 커져버렸지. 그지?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갈 때 더 크게 커졌지. 얘들은 2배가 채 안 되잖아. 그지? 근데 갑자기 이렇게 빡 커졌다? 그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였던 거야? 한 개였던 거야. 자, A, B, C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빡 증가하는 순간은 여기죠. 여기에서는 언제 빡 증가해? 밑에서는?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두 번째는 2개, 세 번째는 3개. 이렇게 이 표를 보면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표 봅시다. 자, 세 가지 원소가 같은 주기에 속한대요. 2, 3주기에 있는 애들인데 세 가지 원소가 같은 주기에 속한대요. 갑자기 빡 증가했는 거 찾아볼게요. 어디에 증가했어요? 그치? 2에서 3일 때. 이렇게 될 때 알겠나? 맞죠? 얘는 2에서 3? 맞아요. 그러면 여기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똑같은 친구가 누구예요? B랑 D제. 얘는 같은 족인 거야. 같은 족인 거야. 이해돼요? 같은 족에서 이온 에너지는 원자 번호가 커지게 되면 감소한다고 했어요. 껍질 개수가 늘어나 버린 거죠. 기억나나요?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이렇게 그려서 줄어든다고. 이렇게 됐고 그 다음 그림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족에 있는 친구들 줄어든다. 그럼 물어봅시다. 1이온 에너지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죠. 그 말의 즉슨 누가 껍질이 더 크다는 거예요. D가 껍질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3주기야. 그럼 얘는 2주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3주기에서 위열표를 좀 그려놓고 얘기해볼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원자과 전자가 B랑 D는 몇 개였어? 그렇지, 2개였지. 그러면 세로 줄로 두 번째 줄 이거야. 이거라고. 근데 에너지가 더 큰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베릴륨이 되는 거고 에너지가 더 적은 D가 마그네슘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도 알 수 있고 한 개 더. 아, 그러면은 원자과 전자가 2개이고 3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2족에서 13족으로 넘어갈 때는 역행하는 구간이죠. 그지? 그러면 13족, 즉 원자 번호가 더 커지면
이온 에너지가 감소해야 되죠. 근데 899, 얘 3개라 그랬죠. 801 감소했죠. 그죠?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 문제는 그렇게 보면은 안 되겠네요. 아, 그래 봐도 되나? 자, 얘는 감소했죠. 두 번째로 넘어가니까 줄어들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얘 입장에서 보면 증가했죠. 그러니까 얘는 같은 주기가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없어요. 같은 주기면 원자 번호가 커지면은 이온 에너지가 감소해야 돼. 근데 얘는 원자과 전자가 얘는 1개, 얘는 2개, 얘는 3개, 얘는 2개거든. 그러면 같은 주기였으면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 2개에서 3개로 넘어갈 때 줄어들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줄어들었는데 얘는 감소해버렸단 말이에요. 같은 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럼 얘랑 같은 주기죠. 베릴륨 다음에 누구예요? 공소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오케이? 세 개가 같은 주기라 그랬으니까 얘랑 얘가 같은 주기니까 얘도 같은 주기가 돼야 되겠죠. 그럼 리튬 돼야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